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전북권 뉴스입니다. 수확의 기쁨을 누려야 할 요즘 한숨만 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달 집중호우로 논콩이 침수된 김제 지역 농민들인데요. 이제야 진짜 피해가 드러나기 시작했다며 추가 조사와 특별 재난 지역 선포를 촉구했습니다. 첫 소식 서윤덕 기자입니다. 트랙터 넉 대가 밭을 짚습니다. 자식처럼 길러낸 콩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지난달 초 김제에 200mm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수해를 겪은 농민들이 정부 대책을 요구하며 농콩을 갈아엎은 겁니다. 특별 재난구역으로 선포하라! 선포하라! 당시 김제에선 논콩 4,000헥타르가 빗물에 잠겼지만 이 가운데 1,200헥타르만 피해 면적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농민들은 수확철인 지금에야 진짜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며 추가 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침수 피해 기준도 현실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완전히 잠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 신청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콩은 열매가 밑에 달려있는 거 말입니다. 실제로 가을 거지를 앞둔 한 농콩밭에 가보니 아래쪽에 달린 꼬투리 대부분이 열매를 맺지 못한 채 말라 비틀어져 있습니다. 전혀 수확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보시다시피 여기서 수확해야 10%나 나오겠냐고. 농민들 요구가 잇따르자 김제시는 다음 달 6일까지 추가 피해 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콩의 자반병과 꼬투리의 마름 상태에 따라서 보상금이 각각 다르게 지급될 계획입니다. 전북도는 당시 일부 침수 피해까지 집계했고 완전 침수만 인정하는 피해 산정 기준을 수정하라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이딴 비로 논 가을 거지가 늦어지면서 보리와 마늘 같은 동계작물 파종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한 해 농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채 속만 태우고 있습니다. 이수진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벼수확이 한창인 가을 들녘. 논바닥이 질퍽거려 기계를 움직이는데 애를 먹습니다. 예년 같으면 10월 초순쯤 수확을 마치고 보리 파종도 끝냈을 시기지만 잦은 비로 손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창고에는 소독까지 마친 보리 씨앗이 쌓여 있지만 땅이 젖어서 다음 달 중순은 돼야 파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폭토 작업을 해야 하는데 흙이 올라오지가 않아요. 그러면 덮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보리가 다 겨울에는 얼어 죽게 되고 봄에는 또 겉마르게 되고 하니까 수확량이 하나도 안 나올 수도 있죠. 마늘과 양파 같은 밭작물 파종도 때를 놓쳤습니다. 땅에 여전히 물기가 많아 파종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심으면 씨마늘이 썩거나 병해충에 노출되기 쉽고 창고에 계속 두면 싹이 틀 우려가 큽니다. 종국갑이나 건질랑가 모르겠어요. 마늘 거시려면 쪽분리하고 선별해놓고 하다 보면 약간 상처가 있으면 그게 다 썩어요. 예. 그래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는 계속 말려주고 약품 처리해가지고 놓고 그러는데도 썩더라고. 전북도 농업기술원은 파종이 늦어진 농가에 품종별 기술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파종 깊이를 평년보다 다소 깊이 하고 복토와 충분한 시비를 해주어야 합니다. 마늘 같은 경우도 파종 후 비닐 멀칭 위에 부직포를 추가로 덮어 보온하여 수확철의 집중호우로 겨울철 농사까지 연쇄 피해가 이어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KBS 뉴스 이수진입니다. 전북 시군의회 의장협의회는 남원시의회에서 열린 원리회에서 공공의대 법안 통과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와 국회에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공공의대 설립은 단순한 의사수 증원이 아니라 지역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고 필수 진료 과목의 인력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해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지키는 국가적 사안인 만큼 정부와 국회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2회 전 전북도 국정감사는 잼버리 파행을 놓고 여야가 정치 공방만 하다 끝이 났는데요. 이번 전북도 국감에서는 민선 8기 도정 현안에 대한 제대로 된 감사가 이루어질지 관심입니다. 조선우 기자입니다. 2해 전 민선 8기 전북도의 첫 국정감사에서
파행 논란을 빚었던 잼버리 관련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조직위 공무원 전체 75%를 전북도와 자치단체에서 보냈는데 전북도는 단순히 기초공사만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걸 누가 믿습니까? 새만금 예산의 78%가 깎이는 보복성 예산 삭감을 두고도 여야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하루아침에 이 사업 자체를 아예 포기하게끔 만드는 예산안 삭감.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난해 새만금 사업 국감에서도 속도감 있는 개발을 주문하는 등 이른바 맹탕 국감이 진행됐습니다. 전북하고 김천, 횡단철도 이거 굉장히 지금 필요합니다. 네. 무조건 예타 통과하도록 국회의원들 압박해야 됩니다. 올해 국정감사가 민선 8기 전북도정을 제대로 점검할 사실상 첫 감사인 셈입니다. 전북도는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와 완주 전주 행정통합, 새만금 공항 등 지역 내 의견이 엇갈리는 현안 관련 질의에 중점 대비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슈가 될 만한 사항 등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번 국감을 통해서 우리 도의 성과를 알릴 예정인데요. 민선 8기 김관영호 마지막 국감에서는 지역 발전을 위한 주요 논제들이 어떻게 다뤄질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조선우입니다. 국회 문화체육위 국정감사에서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계획이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의 개최지 선정 기준에 맞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정현욱 의원은 유승민 대한체육회 회장에게 지나친 분산 개최를 지양하라는 IOC의 권고와 전북도의 신청계획서 관련 자료 미제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연기 등을 지적하며 전북도의 정책적 조언과 지적사항 바로잡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 회장은 전주올림픽 유치 신청을 위해 IOC와 협의를 거치고 있고 전북도와도 실무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이 논평을 내고 전북도가 하계올림픽 관련 타당성 조사 용역 기간을 연장한 것은 유치 계획의 완성도가 떨어지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행사인데도 도민 삶의 질 향상과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지 고민이 부족하며 불투명한 절차라는 오해마저 우려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2004년 그리스 아테네 올림픽과 2016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2020년 일본 도쿄 올림픽 모두 개최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고 경고했습니다. KBS는 앞서 불법 도청 의혹이 불거진 군산해안 노인요양원 설립자 승려 성우의 건설업체 실소유 의혹과 국고보조금 횡령 의혹 등을 여러 차례 전해드렸습니다. 보도 이후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수사가 지연되면서 증거인멸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계종 요직을 두루 거친 승려 성우가 실제 소유했다는 의심을 받는 군산의 한 건설업체. KBS는 해당 건설업체가 금산사와 그 말사공사를 도맡아 진행하면서 국고 보조금을 횡령했고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여러 차례 보도했습니다. 보도 이후 경찰 수사가 시작됐지만 별다른 진척이 없습니다. 승려 성우의 실소유 의혹을 받고 있는 건설업체를 취재진이 약 2달 만에 다시 찾았습니다. 경찰 수사가 늦어지는 사이 업체는 청산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증거 확보 등을 위해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가 필요하지만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 검찰이 불청구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불교 최대 종단인 조계종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보다 못한 불교계 시민단체가 경찰에 정식으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승려 성우에 대해서는 횡령과 배임 증제 등의 혐의를 엄중하게 수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교구본사 최고 책임자인 피고발인 화평에게 상납한 사건입니다. 이는 종교적 권위를 악용한 조직적이고 구조적인 부패 범죄의 전형을 보여주는 매우 심각한 사안입니다. 또 승려 성우로부터 1억 원을 받았다가 돌려줬다는
금산사 현 주직 승려 화평을 배임 수재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KBS 뉴스 김현주입니다. 국내외 생태와 항공 전문가 130여 명이 새만금공항이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전북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서 반려를 요구하는 서한을 접수했습니다. 이들은 부실한 조류 생태 영향평가를 토대로 마련된 저감 방안은 무의미하고 조류와 항공기 운항 사이 충돌 위험도 제대로 조사되지 않았다며 무리한 강행은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한 국제조약 위반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반려 요구는 기본계획 취소를 판결한 1심 재판부 판단과 일맥상통한다며 환경청이 정치권 등의 압박에서 벗어나 객관적으로 결론을 낼 것을 요구했습니다. 전주시가 에코시티 대형 상가의 영업 중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업체와 한국전력, 입점 상인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꾸릴 예정입니다. 전주시는 우선 전기요금 미납으로 단전된 건물 운영이 정상화할 수 있도록 건물 소유주와 한전 간 협의를 지속할 계획입니다. 영업 중단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입점 상인 등과는 운영자금 대출과 일자리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전북권 뉴스 마칩니다.